밑에 펜을 주었네. 우리 파란색으로 단정면 되잖아. 어? 선생님 단정면 되잖아. 뭐라고? 밑에 갔다 와야 되잖아. 나 시간이 없어. 왜 좀 더 쉬고 싶니? 네. 좀 더 쉬고 싶어? 조금만 하고 좀 쉬자. 금방 할게. 자, 다음 페이지 한번 해볼까? 2번 몰롱도에서 자주 나오는 몰롱도 문제 자주 나오는 실제 수능에서 자주 나오는 문제라고 설명해볼게요. 그 농도와 관련된 문제에서는 이런 표현들이 자주 나온다. 뭔가 용액이 있었는데 그 용액에서 일부를 취하였다. 혹은 그 용액에서 물을 넣었다. 물을 첨가하였다. 라고 했을 때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을 좀 정리를 해보자. 자, 앞에 들어갈 이 테이블에는 몰롱도 혹은 용질의 양이 되겠다. 자, 봐봐, 얘들아. 앞에 봐봐. 지금 필기하지 마. 필기할 시간 따로 줄게. 자, 어떤 용액이 있었어. 용액이 있었는데, 이렇게. 용액이 있었는데, 미안해. 그림은 못 그려. 유일하게 정말 못하는 게 그림 그리는 건데, 좀 이해해줘. 자, 용액이 있는데, 여기서 쌤이 이 용액의 일부만 이렇게 취해볼게. 다시 현재 이 용액이 있었는데 용액에서 일부만 취해볼게. 일부만 취했을 때 일단 변하지 않는 것은 농도가 변하지 않을까 아니면 용질의 양이 변하지 않을까. 다시. 자, 예를 들어 어떤 일정한 농도 용액이 있었어. 자, 근데 이 용액에서 예를 들어 1몰롱도의 용액이 있었다고 가정해. 자, 여기서 일부만 취했어. 그러면 일부만 취했을 때 농도가 혹시 변할까? 그치? 농도는 변하지 않겠지. 근데 용질의 양은 변할까? 그치? 여기서 자 일부만 취했을 때 용질의 양 자체는 변하잖아. 왜? 그 취한 만큼 용질이 들어있을 거 아니야. 그치? 대신에 변하지 않는 건 몰롱도야. 그래서 자 일부를 취했을 때 변하지 않는 것은 자 몰농도라고 또 했었어. 자 그럼 당연히 변하지 않는 것은 뭐다? 변하는 건 뭐다? 용질의 양은 변한다. 여기까지 왔었다. 용질의 몰농도와 일부 취했을 때 몰농도는 변하지 않고 농도는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변하는 건 용질의 양은 변한다. 자, 두 번째는 이번엔 쌤이 일부러 취하지 않고 쌤이 역으로 물을 더 넣어. 용 매를 더 첨가해. 그러면 농도는 혹시 변할까? 네. 물을 넣었으니까 당연히 농도는 변하겠지. 근데 변하지 않으면 용질의 양은 변할까? 용질은 그대로 있겠지. 왜 용매만 넣었잖아 우리가. 그렇지? 자 그래서 물을 넣었을 때 변하지 않는 건 용질의 양은 변하지 않는다. 양은 그대로. 그 다음에 물을 넣었으면 당연히 농도는 자, 이 개념이 잘 잡혀 있어야 문제들을 잘 풀 수 있다. 자, 필기했으면 연습 문제 7번 시작. 연습 문제 7번 시작. 준아, 영상 잘 배우고 있어. 배우고 있어. 자, 우리 영상 듣는 학생들도 자, 연습 문제 7번 풀어보자, 그렇지. 7번.
됐니? 쓰고 있니? 같이 풀어볼까? 오케이. 그러면 같이 보자. 자, 문제를 잘 이해하면 이 문제 거의 80%, 90%는 풀 수 있는 문제야. 그리고 방금 선생님이 설명했던 몰롱도에서 자주 나오는 표현만 이해했다면 크게 어렵지 않아. 지금 문제를 못 푼다고 해서 이해를 못한 게 아니야. 우리는 아직 트레이닝이 덜 됐기 때문에 문제에 대해서 아직 적응이 안 된 거야. 자, 같이 한번 연습 문제 풀면서 우리 트레이닝을 열심히 해보자. 자, 문제는 뭐냐면, 자, 원래 이 500ml 부피 플라스크 안에 첫 번째는 NaOH 0.1몰만큼 용질을 넣었고, 그 다음에 0.5 몰농도의 NaOH 용액을 넣어서 지금 용액을 만든 거야. 만들었는데 현재 여기다가 물을 더 넣어서 500ml 완전히 채운 거야. 채웠을 때 500ml의 NaOH가 만들어졌지. 그 채웠을 때 농도가 그리고 몰 농도가 얼마니? 라고 물어보잖아. 그러면 자, 화학을 잘하려면 문제를 잘 이해하는 사람이 화학을 좀 잘하는데 여기서부터 다들 여기서부터 시작했을 거야. 0.1번 넣고 여기 0.1번 넣고 여기 시작 변하지 않는 거다 이렇게 했을 텐데 진짜 화학을 잘하는 사람은 여기부터. 자,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야? 최종적으로 몰 농도를 물어본 거 맞니? 그치? 몰농도는 용액 1000ml 안에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지. 그럼 이미 우리 용액의 정보는 알고 있네. 그럼 우리가 정보를 모르는 건 뭐야? 용질의 몰수만 알면, 여기에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만 알면 문제 끝이잖아. 그치? 여기에 용질이 몇 몰 들어있는지만 알면 돼. 다른 거 필요 없다고. 여기에 용질이 몇 몰 들어있는지만 알면 문제 끝이야. 좋아. 여기서 지금 NaOH 처음에 0.1옴을 넣었지.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제 용질의 몰수가 있었겠지. 근데 여기서 물을 더 넣은 거야. 물을 더 넣어서 500ml 만들어졌는데 여기서 혹시 용질의 양이 물만 넣었다. 용질의 양이 변할까? 안 변하겠지. 그럼 여기서 있는 용질의 양이 여기서 용질의 양이겠지. 그럼 여기서의 용질의 양만 알면 돼. 자, 첫 번째 얘는 친절하게 0.1옴을 줬네. 그렇지? 용질의 양이 일단 0.1옴으로 있어. 자, 그러면 얘 보자고. 얘 지금 0.5 몰농도 NaOH 1000ml야. 일단 얘부터 해석해볼까? 0.5 몰농도야. 그러면 얘 용액 1000ml 안에 얼마 들어있다는 거야? 얼마 들어있다는 거야? 5몰 들어있다는 거잖아. 잘 봐. 쌤이 지금 해석하려고 하는 건 이거부터 해석해볼게. 0.5 몰농도는 용액 1000ml 안에 들어있는 용질이 몇 몰 들어있다는 거야? 0.5몰 들어있다는 거지. 그치? 근데 중요한 건 몇 밀리리터? 100ml밖에 없잖아. 그러면 용액 100ml 안에는 얼마 들어있겠어? 0.05몰 들어있겠지? 천안에 끝. 여기 0.1몰, 여기 0.05몰이야. 그러면 총 합은 여기 몇 몰 들어있다는 거야? 용질이 0.2몰 들어있잖아. 네. 끝났네. 500ml 안에 0.2몰 들어있다. 1000ml 안에 얼마 들어있어? 0.4. 그럼 0.4 몰농도 끝. 됐니? 그래서 내가 이걸 한 거다. 몰농도에서 자주 나오는 표현. 물을 넣었을 때 변하지 않는 건 뭐다? 용질의 양은 변하지 않는다. 그렇지? 거꾸로 해석하라고 문제를. 응? NaOH 용액 부피 줬으니 용질의 질량만 구하면 된다. 용질의 몰수가 얼마만큼 들어있는지 알면 여기 몰농도 구할 수 있겠지. 자, 여기 지금 5ml 안에 0.2몰 들어있으니 얘는 1000ml 안에는 0.4몰 들어있겠다. 1000ml만 맞추면 얘가 곧 뭐다? 몰농도다. 0.4 몰농도 끝. 됐니? 실제 이 유형이 수능에서 나온 거야. 나왔으니까 자, 이런 문제들을 잘 머릿속에 아직 적응이 안 돼요. 아직 처음 보는 다 문제들이기 때문에 열심히 우리 트레이닝 필요하다. 다음 자. 이게 부피 플라스틱 보내죠. 부피 플라스틱
부피 플라스크가 여기 보면 여기 눈금이 좀 쓰여져 있어. 이게 막 부피 플라스크 혹시 본 적 있니? 실험 같은 거 하면 부피 플라스크 많이 볼 텐데 쌤이 그 대학교 전공이 뭐냐면 뭐 전공이 뭐냐면 일단 공대 나왔어. 공대 공대 출신이야. 아, 근데. 공대고 그 전공이 뭐냐면 쌤이 화학공학과를 나왔어. 화학공학과 전공이야. 그래서 이제 많이 배웠는데 너희도 알겠지만 이 화학을 하면 뭐 중학교 고등학교 그 수능 고등학교에서 시험 내신 뭐 이런 거 할 때 화학 많이 하지만 대학교를 만약에 공대로 가잖아. 그러면 1학년 때는 어떤 공대를 가든 공대 안 가면 상관없겠지만 뭐 전기공학과를 가든 뭐 통합공학을 가든 건축공학을 가든 어떤 공학이든 공대 가면 1학년 때 뭐 하냐면 일반화학을 한다. 일반화 무조건 해. 그냥 물리랑 화학은 필수야. 일반화학이랑 물리. 그래서 이런 거 안 나올 것 같지? 당연히 나와. 대학교 1학년 때 공대로 가잖아. 그러면 이런 몰롱도와 관련된 문제 나오고 그 화학 1, 화학 2 내용 당연히 나오고 거기서 좀 심화된 내용이 일반화학이고 그런 내용들을 배울 건데 선생님이 화학공학과 특징이 뭐냐면 다른 거랑 좀 달라. 차이점이 뭐냐면 가면은 유일하게 공대 중에 실험. 이제 대학교 가면 이제 실험 가운과 막 의사 가운 같은 게 있어. 실험 가운 같은 거. 뉴스에 보면은 막 연구원들 막 가운 같은 거 있잖아. 그 가운과 막 돌아다녀. 걔는 무조건 다 화학과 출신이야. 화학과 애들. 그래서 그 중에 한 명이었는데 유일하게 실험을 많이 해. 실험 도구들을 많이 사용하는데 여기다가 다 그 눈금 표시가 돼 있어. 부피 플라스크 같은 경우는 그 눈금 표시가 돼 있어서 그 눈금까지만 이렇게 그 증류수라고 하지. 그 물 대신에 더 이제 순수한 불순물이 없는 걸 우리 증류수라고 하는데 그 증류수 넣었을 때 여기까지 채우면 딱 5ml 돼. 5ml짜리도 있고 1리터, 2리터, 뭐 500, 뭐 300ml, 500ml 이런 거 있는데 이런 기구들을 많이 사용을 할 거야 가면. 그래서 뭐 우리 그 스포이드라고 하지. 스포이드도 많이 사용해봤지. 네. 근데 이게 대학교 가면 그 스포이드 사용 안 해. 그 스포이드보다 더욱더 이제 정밀하게 그 용액을 취할 수 있는 그 피펫이라고 하지. 그 피펫이라고 많이 사용하는데 그 피펫 사용하면 스포이드보다 우리 스포이드는 이게 오로지 우리의 감각으로만 이게 좀 양을 조절하잖아, 그렇지? 감각으로만. 근데 그 피펫 사용하면은 양 조절이 더 잘 돼요. 그래서 조금 더 정밀하게 좀 실험을 할 수 있어. 그래서 좀 화학과의 좀 특징이 그런 거야. 혹시 뭐 공대로 가고 싶은 사람 있나요? 여기? 없냐? 그래? 그 고등학교도 올라가면 이거 한번 좀 생각해봐야 되는데 자기가 무슨 과로 좀 진학하고 싶은지 뭐 이런 고민들을 하는 건 좋아. 근데 화공과에 가잖아. 화공과에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 뭐냐? 뭐냐? 재밌어. 과학과가 얼마나 재밌는데. 교수님들도 이제 재밌는 얘기도 많이 해주고. 그렇지. 과제가 많다. 왜 많냐? 뭐 때문에 많냐? 얘 때문에 많아. 실험을 하거든? 실험을 하면 뭐 보고서는 그런 거. 일반적으로 대학교에 레포트라고 해요. 레포트를 제출하는데 실험을 한다. 그러면 뭐 하냐면 일단 실험을 하기 전에 실험 전 레포트를 내. 실험 전에 우리가 이제 실험을 어떤 걸 하겠다. 근데 그 실험의 목적은 뭐고 이 실험의 기준은 뭐고 이 실험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얻어내겠다. 그리고 그 실험에 사용되는 그 실험 도구들은 뭐 이런 걸 사용하겠다. 이거 쫙. 그리고 실험 순서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쫙. 레포트를 제출해. 제출한다. 그럼 이제 뭐가 해야 되지? 실험해야 할 거 아니야. 근데 실험해. 조원들이 모여서 이제 실험을 해. 좀 딱 했어. 당연히 내가 생각했던 결과가 다르게 나와. 당연히. 왜냐면 조금 현실적인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이론으로 계산하는 거랑 실제 실험을 해보는 거랑 좀 달라. 뭐 어느 정도의 오차는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거랑 실제 실험을 했던 거랑 좀 다르네. 시험 끝나서 또 뭐 내야 돼? 시험 끝나고 이제 레포트를 꺼내. 그러면 내가 직접 실험을 해봤더니 실험 전에는 이런 내용들이
이런 결과값을 낼 거라 내가 예상했는데 실제로 실험을 해보니 그게 아니었다. 실제 농도가 그 농도가 아니었다. 뭐 이런 레포트를 내요. 그러면 실험 전에 한 번, 실험하고, 실험 후에 한 번 또 내야 돼. 그 레포트의 양이 어마어마하다. 한 레포트당 A 평균 최소 네? 15장. 네? 최소 15장인데. 최소요? 실험으로 받은 게 진짜 그럼 마늘 한 몇 장 정도 돼요? 그러면 한 20장 가야 돼요. 한 번. 한 시험 하는데. 실제 우리 내가 기억에 남는 건 가장 첫 실험이었는데 그거 아니야. 아스피린 아니야. 아스피린. 그게 뭐죠? 뭐야? 마야? 해열제. 그럼 우리 타이레놀 들어갔냐? 네. 아, 네. 타이레놀 해열제잖아. 해열제 성분이 아스피린이야. 근데 그 아스피린을 실제로 합성하는 실험을 한다? 그 실험을 하기 위해서는 뭐 레포트가 필요한데 하여튼 그때 한 20장 정도 냈던 것 같아. 되게 할 일이 많아서. 그래서 근데 봐봐. 이 시험 기간이 되잖아? 그러면 이제 다른 전공생들은 자기 시험 공부만 하면 돼. 근데 이제 우리네 사람들은 그 시험 공부 플러스 레포트 이것 때문에 이 과제 양이 어마어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자부심이 높은 거야. 유일하게 그 공대 중에서 또 특징이 뭐냐면 여자들 있지. 여자들 비율이 가장 많은 과가 여기. 기계공학과 가잖아? 그러면 여학생들이 한 100명, 남학생들 100명 있다. 여학생들이 한 5명? 3명? 근데 허음과 가잖아? 허음 가면 남학생 한 100명 있다. 여학생들은 한 40명? 50명 이렇게 있는 거 같아. 그래서 되게 이제 여학생들 많고 공대 중에 유일하게. 왜냐면은 이 진로가 좀 화공과 가면은 진로가 굉장히 넓고 갈 수 있는. 여학생 같은 경우는 뭐 화장품 좋아하잖아요. 화장품 다 화학이야. 화학으로 만들어진 거라 화장품도 가고 뭐 전자제품 뭐 최근에 또 2차 전지 많이 했지. 그 다음에 또 화장품 그 다음에 제약회사 CC 있어요. CC? CC. CC 대부분 있어요. 그 능력이 쌤이 결혼한 지 얼마 안 됐거든? 잘 알고 있죠. 그럼 이제 와이프가 있는데 와이프가 CC야 사실. 그 CC라 가지고 학교에서 만났어. 대학교 뭐 CC는 이제 보통 한 2학년이나 이제 대학교 3학년 되면은 적응도 되고 해가지고 이제 선후배끼리 아니면 동기들끼리 CC가 많이 생겨. 같은 과 내에서. 그래서 여기 화학과 애들도 쌤 동기들도 그렇고 쌤 선후배들도 그렇고 되게 CC가 많았어. 과 내에서. 근데 쌤은 이 과 내에서 CC를 별로 하고 싶지 않았어.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별로 CC를 하고 싶지 않아. 뭐 어떻게 되다 보니까 화학과는 아니야. 인문대야. 나는 인문대에서 보는데 CC를 하게 됐어. 이 스토리는 나중에 알려줄게. 기회 되면. 그래서 우리 열심히 화학과 가면은 재밌고 레포트도 많고 하지만 되게 유익한 학문이야. 유익한 학문. 그래서 아직까지도 화학을 하잖아. 그러니까 자, 대학교 가서 1학년 때도 일반 화니까 잘 정리해두면 나중에 하나다. 자, 그래서 자료 6번 넘어가 보자. 자, 페이지에서 자료 6번. 자,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할 내용이 원자의 구조와 동위원소. 동위원소. 자, 프린트 보이니? 다들? 보고 있지? 자, 원자의 구조.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너희들이 알고 있는 원자의 구조를 간단하게 설명해 볼게. 그 원자 안에 가운데 뭐가 있어? 원자 핵이 있어. 이게 원자 핵이거든? 자, 원자 핵은 뭐와 뭐로 구성되어 있는지 혹시 아니? 그렇지. 원자 핵 안에는 원자 구성력은 총 그냥 3개야. 3개만. 자, 원자 핵 안에 파란색으로 표시한 얘는 양성자라고 해. 양성자가 있고, 자, 빨간색으로 표시한 녀석은 중성자라는 녀석이고, 자, 원자 핵 주위를 뭐가 돌고 있지?
전자. 그렇지. 전자가 원자 핵 주위를 이렇게 긁고 있는데 수지방에 다 있어. 책에 있어. 그래서 원자는 총 전자. 그 다음에 원자 핵에 들어있는 양성자. 그 다음에 중성자로 이루어졌다. 이 정도는 우리 알고 있지. 이미 알고 있는 사실들이었는데 조금 더 세부적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자. 자, 원자의 구성 입자 읽어볼게요. 자, 원자는 중심에 플러스 전하를 띤 원자 핵이 있고 이 원자 핵 안에 뭐가 있다? 양성자, 중성자가 있다. 자, 그리고 그 주위에 마이너스 전하를 띤 전자가 분포하고 있다. 우리가 배우는 교육 과정에서는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가 수소 빼고는 동일한 중성 원자들을 주로 배울 거야. 그래서 자, 헬륨, 그 다음에 리튬, 나트륨, 칼륨, 플루오린, 탄소, 산소 뭐 이런 것들 다 원자 핵에 들어있는 양성자, 중성자의 개수가 같아. 알겠지? 수소 빼고는. 자, 그다음 2번 원자 번호와 질량수. 자, 이게 조금 중요한데. 자, 2번에 별표 하나 채워놔. 원자 번호와 질량수. 자, 원자 번호와 질량수는 이렇게 대문자 크기 자 x로 의미했는 x로 셈이 의미한 게 아니라 x로 표기를 해놨는데, 자, 이 원자 번호 그리고 질량수와 관련해서 자, 이 화학식 원자에서 화학식을 표현하는 몇 가지 방법을 한번 설명해 볼게. 자, 일단 이 x로 표시한 게 이게 원소로 셈이 그냥 원소를 x로 표시한 거 아니야, 원소를. 자, 예를 들어 x가 뭐 리튬 이런 게 되겠지. 그다음에 플루오린, 산소 뭐 이런 게 x야. 자, 그리고 이 원소 기호를 중심으로 자, 왼쪽 위, 좌측 위, 그다음에 좌측 하단, 우측 상단, 우측 하단에 자, 어떤 것들이 표시되는지 정도는 알아야 된다. 알고 넘어가자. 첫 번째, 이렇게 써볼까? 이렇게 한번 써볼까 일단. 좌측 위에는 A라고 써보자. A. 그 다음에 좌측 하단에는 자, Z라고 표시해볼게. Z. 자, 크게 의미는 없어. 그냥 구분만 위해서. 자, 그리고 우측 하단에는 자, M. 우측 상단에는 M. 사실 우리 우측에는 이미 알고 있다 우리요. 우측. M과 N은 좀 이미 알고 있는 거지. M이 그럴까? 원자라고. A, Z, M. 자, 어떤 것들을 의미하는지. 자, 일단 가장 쉬운 얘부터 해볼까? 설명 같이 해보자. 자, 오른쪽 하단에는 뭐가 들어가? 당연히 얘는 원자의 개수가 들어가. 원자수라고 써. 원자수. 이거 우리 이미 알고 있는 거야. 이미 알고. 자, 우측 하단에는 원자수. 그 다음에 자, 우측 상단도 알고 있어. 알고 있어. 자, 우측 상단은 뭐가 들어가냐면 여기는 자, 이온가라고 합니다. 이온가. 예를 들어 산소 이 마이너스 이 이온가가 몇이야? 이온가가 얘 플루오린에 마이너스 붙으면 이온가가 1단어 1. 그 다음에 산소에 2가 마이너스 붙으면 이온가가 2단이다. 뒤에 가서 배울까 하지? 자, 우측 상단에는 이온가를 써줍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좌측에 있는 녀석들인데, 자, Z부터 해볼까? 자, Z 좌측 하단에는 뭐가 들어갈 수 있냐면 첫 번째는 여기에는 원자 번호가 들어가. 원자 번호. 자, 또 이 원자 번호가 또 뭐가 들어갈 수 있냐면 똑같은 건데 양성자 수학. 양성자 수학.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지금 중성 원자를 많이 배우고 있으니까 중성 원자는 양성자 수와 항상 전자 수가 같은 걸 우리 중성 원자로서 많이 부르는데, 양성자 수가 같으면 자, 전자 수도 이렇게 같다. 좌측 하단에는 원자 번호가 들어갈 수 있고 양성자 수가 들어갈 수 있고 전자 수가 들어갈 수 있다. 예를 들어 X에 좌측 하단에 3로 표시했어요. 이거 일단 원소가 뭐게?
리튬. 그렇지. 원자 번호 3번은 리튬. 그럼 리튬의 양성자의 개수 얼마? 3개. 전자의 개수도 3개. 됐니? 예.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마지막 A 좌측하단은 뭐다? 좌측하단은 이렇게 일단 써보자. 질량 수가 들어가지. 질량수. 자, 그리고 그 질량수는 자 어떤 숫자로 표현할 수 있느냐? 양성자. 방송 개수. 양성자 개수와 양성자 수 더하기 중성자의 개수로 표시할 수 있다. 또 약속. 여기는 질량수와 개수. 되니? 자, 좌측하단은 질량수로 나타낼 수 있는데 이 질량수는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로 나타낼 수 있다. 그럼 예를 들어 자 리튬이다. 그럼 당연히 좌측 하단에는 뭐가 들어가니? 숫자가 원자번호 3번 들어가야겠고, 좌측 상단에는 쌤이 질량수를 쌤이 6으로 적을게. 그러면 자, 이 리튬 원소의 중성자의 개수는 얼마냐? 3개지. 왜? 질량수가 얼마야? 6개잖아. 그 6개 중에 양성자의 개수는 3개라며. 근데 6은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는 합이라며. 중성자가 3개이면 된다. 만약에 이온으로 표시해볼게. 자, 현재 앞에 있는 이 화학식, 화학기후, 화학식에 일단 전자의 개수를 2개. 생각해볼래? 2개? 2개? 자, 일단 자, 얘가 리튬이 자, 이온이 아니면 중성 원자면 전자의 개수 몇 개? 3개지. 근데 만약에 여기 자, 쌤이 이온가를 쓰면 자, 플러스라는 뜻은 전자 하나를 잃었다는 거야. 얘 원래 전자 3개 있었는데 하나 잃었다고. 그럼 전자 총 몇 개야? 2개지. 양성자의 개수는 몇 개야? 변함없어요. 그치? 3개지. 자, 그 다음에 중성자의 개수도 변함없어요. 3개지. 왜? 얘가 질량수가 양성자 더하기 중성자의 개수니까. 그러니까 이 중성자를 굉장히 많이 물어보는 경우가 많다. 네. 자, 그러면 우리 또 트레이닝을 좀 해볼까? 자, 연습 문제 1번 시작. 자, 연습 문제 1번 다 먼저 표기 공부 보고 양성자, 중성자수, 전자수를 쓰시고. 1번. 뭐 불렀니? 예정이 하나 있었는데 어? 일어났어서 해보자. 해볼까? 자, 일단 일단 원소 기호 C 뭐니? 탄으로 시작하고 서로 끝나. 뭐야? 탄소야. 탄소 화학기호 다 C로 쓴다. 자, 일단 좌측 하단에 일단 원자 번호 6번이네. 원자 번호 6번 탄소 맞니? 오케이, 맞아. 자, 얘는 원자 번호이자 뭐다? 양성자의 개수다. 양성자의 개수 첫 번째 6개 되겠네.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왼쪽 위에는 얘는 질량수니 질량수는 양성자와 중성자의 합이다. 그럼 중성자가 8개야 돼요. 10. 그 다음에 전자의 개수는 중성 원자니 양성자의 개수랑 같다. 그렇지? 자, 얘 해볼까? 얘는 이온이네. 얘는 전자 하나를 잃은 이온이야. 자, 일단 원자번호 11번 나트륨 맞니? 오케이, 나트륨 맞아. 자, 나트륨 원자번호 11번이자 양성자의 개수 11개 맞니? 네. 맞지? 그 다음에 11개는 전자의 개수가 같다고 하면 안 된다. 안 된다. 그렇지? 왜? 여기 플러스잖아. 플러스는 뭐야? 전자 하나 잃은 거잖아. 그럼 전자의 개수는 10개다. 그렇지? 자, 중성자는 왼쪽 위에 질량수가 양성자, 중성자 수의 합이다. 그럼 질량수가 23이다. 그럼 중성자의 개수 얼마야? 10. 2여야 23이. 오케이? 자, 마지막 해보자.
되겠지? 되겠니? 네. 자, 원자번호 8번 산소 맞니? 오케이. 양성자의 개수 8개다. 그 다음에 질량수가 16이니 중성자의 개수도 8개다. 그리고 전자의 개수도 8개라고 하면 안 되지. 그치? 얘도 중성 원자가 아니니까. 얘는 지금 마이너스 2니까 2가 음이온이다. 그러니까 음이온이니까 전자 2개를 더 얻은 거야. 그치? 원래 전자가 8개 있었는데 2개 더 얻었다. 그럼 몇 개야? 10개. 끝. 그치? 화학식이 이렇게 있을 때 양성자, 중성자, 전자 구분할 수 있겠지? 자, 쉽죠? 자, 그 다음에 2번 동위원소의 별표 3개 줄게. 지울게. 자, 동위원소 이거 다 지워. 동위원소. 자, 조금만 미안해. 좀 필기를 좀 넣어줘야 해. 필기 조금 부탁할게. 자, 이거. 자, 동위 원소. 자, 이렇게 한번 써보자. 여기서 보자. 원자 번호는 같으나. 원자 번호는 같으나 질량수가 다른. 원자 번호는 같아. 질량수가 다른. 자, 이렇게 한번 써보고. 선생님이 좀 헷갈리게 여기까지 하는 게 있는데, 다시 한다. 중성 원자는 뭐냐면, 중성 원자 핵에 있는 양성자의 개수와 그 주위를 두고 있는 전자의 개수가 같으면 중성 원자이다. 오케이? 중성 원자의 개념이 요거야. 자, 우리가 배우는 거의 대부분의 원소들은 다 중성 원자인데, 자, 이렇게 한번 써볼게. 자, 우리 방금 배웠던 거 기준으로, 자, 원자 번호가 같다는 것은 이렇게 한번 써도 되겠니? 양성자의 수는 같으나, 이것도 똑같은 말이지. 원자 번호의 같으나 양성자의 수는 같으나. 그러니까 당연히 양성자의 수가 같으면, 자, 중성 원자에서는 자, 전자의 수는 같으나, 이것도 똑같은 말이야. 전자의 개수는 같으나. 전자의 개수는 같으나. 혹시 얘들아, 화학에서 전자의 개수가 같으면 화학적 성질이 다 비슷한 걸 주기율표 보면 알 수 있거든. 우리 2단과 4일주에 주기율표에 대해서 자세히 배웠는데, 그때 가면 각 족별로 전자의 개수가 모두 같아. 그 원자과 전자의 개수가 같거든. 모든 전자의 개수가 같은 게 아니라 원자과 전자, 즉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의 개수가 모두 같아. 자, 그거를 전자의 개수가 같은 걸 모두 다 화학적 성질이 같다고 보면 돼. 그치? 자, 원자과 전자,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의 개수가 6개야. 그러면 그 6개에 있는 원소 모두 다 화학적 성질이 같은 거야.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전자의 개수가 같으면, 자, 화학적 성질이 같으나 라고 표시하시면 똑같이. 자, 얘들아, 근데 질량수가 다르대. 질량수가 다르려면 일단 양성자의 수는 같네. 그럼 뭐가 달라야 되니? 질량수가 다르대. 그럼 양성자의 수는 일단 같아. 그럼 뭐가 달라야 돼? 중성자의 개수가 달라야 되는 거 맞니? 예? 그럼 여기도 똑같이, 자, 중성자 수가 다르니라서 중성자 수가 다르네. 중성자 수가 다르네. 자, 또 중성자의 개수가 다르니까 질량의 변화도 생기거든. 근데 그 질량의 변화가 물리적인 변화도
달라져. 그래서 여기도 자 물리적 성질이 다른이라고. 물리적 성질이 되니? 동위원소의 개념이 이거야. 자, 원자 번호는 같으나 자, 질량수가 다른 원소가 동위 원소라고 한다. 자, 원자 번호가 같다면 양성자의 수도 같고 전자의 수도 같고 그 다음에 전자의 수가 같으면 화학적 성질이 다 같은 거다. 그리고 질량수가 다르면 중성자의 개수도 다르고 물리적 성질도 다른 원소를 뭐라고 한다 해서 동위 원소라고 한다. 동위 원소의 대표적인 예를 볼까? 밑에 그린 거. 자, 동위 원소 우리가 쓴 필기한 거 밑에를 보자. 자, 수소의 동위 원소 얘 보이니? 자, 일단 자, 이 세 가지 그림 중에 원자 번호는 다 1번으로 동일한 거 맞니? 네. 자, 프린트 밑에 봐봐. 프린트 밑에 자, 수소의 동위 원소. 자, 그러면 양성자의 개수도 하나 있는 거 맞지? 근데 똑같지? 자, 그 다음에 전자의 개수도 하나 똑같이 있는 거 맞니? 자, 근데 다른 건 뭐야? 중성자의 개수가 다르지. 그래서 가장 맨 왼쪽은 중성자가 없지. 그 다음에 가장 중간의 것은 중성자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게 중성자가 2개 있다. 삼중수소라고 하는 물질이다. 자, 요거 세 개를 우리가 원자 번호는 같지만 질량수가 다른 동위 원소라고 한다. 자, 실제 이 오른쪽에 삼중수소가 뭔지 알아? 최근에 뉴스 봤습니다. 뉴스에서 일본에서 그 방사능 물질 오염수라고 표현을 바꾼다고 하는데 오염수를 방류를 했잖아. 그렇지? 표현했지? 뉴스 봤지? 그 방류된 오염수 중에 포함된 물질이 이 삼중수소다. 삼중수소가 일반적으로 대기나 뭐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 크게 뭐 위험하지 않은 물질이긴 한데 이게 신체 내부에 들어오잖아. 우리 감각기관 신체 내부에 들어오면 굉장히 유전자 변형을 할 수 있는 위험한 물질. 그래서 그렇게 반대했다. 그 중에 하나가 삼중수소였고, 어쨌든 우리가 알고자 하는 건 자, 동위 원소의 기본적인 개념이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연습 문제 다 무시. 네, 다 무시하고 자, 연습 문제 2번을 그냥 같이 풀어보자. 연습 문제 2번. 혹시 제가 어저께 검사를 하나 했는데 병원에 가가지고 CT 촬영이나 MRI 검사가 아니고 이거 해봤냐? MBTI 검사 해봤니? 아니 병원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뭐 MRI나 CT 검사가 아니라 MBTI 검사하는 게 있더라고. 한번 해봤어. MBTI 아는 사람이야? 모르는 사람? 다 알지? MBTI 자기 MBTI 다 아니? 근데 어저께 처음 해봤어. 하도 이제 유행이 이제 한참 지났는데 그 처음 해봤는데 야 쌤 뭐 하냐? I S T J 또 I N T J. 야 왜 F는 아닌 거 같아? 아니? F는 아니야? 여기 F인 사람 손. F는 약간 이런 거래. 그 외향적인 사람. 아니야? 감정적인. 외향적인 건 이랑 아닌데. 아 여기 이거 아니야 이거? 그거는 아이랑 이랑. 그렇지 맞아 여기 이인 사람은 자 이다. 오 맞네. 자 아이다. 쌤이랑 같은 종족이다. 나랑 같은 종족이다. 반반 있네. 아이야? 이도 반 있고. 맞아 이게 맨 첫 번째는 아이랑 이는 그 얘가 내향적인 거. 이가 약간 외향적인 거잖아. 그냥 아이는 맞아. 아니, 정확한 거 같아. 이게 ISTJ가 보경인 거. 거의 MBTI를 잘 알고 있네. 혹시 ISTJ 있냐 여기? 있어? 우리 같은 종족이네. 또 그 선생님 그 예비 와이프 이제 와이프지.
와이프 기분은 뭐가 나왔냐면 그 EN FP가 나왔어. 완전 진짜 완전 이제 성향이 반대. 완전히 반대다. 완전 반대지. 그래서 그 질문이 하나 재밌는 질문 하나 있었는데 이런 질문이더라고. 여기 가운데를 결정하는 질문이었는데 뭐였냐면 그 질문이 뭐였냐면 그 내가 친한 친구가 있었어.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진짜 베프야. 베스트 프렌드야. 베스트 프렌드. 각자 다 있지. 베스트 프렌드 한 명쯤 있잖아. 베스트 프렌드 갑자기 어느 날 나한테 와가지고 친구야 물어보는 거야. 친구야 나 죽을 거야. 나 죽을 거야 아니야. 나 우울해. 너무 우울해. 나 우울해서 화분을 하나 샀대. 화분 하나 샀어. 누나의 샀어. 자, 그때 이 대답을 고르는 거였어. 그때 대답을 고르는 거였는데 첫 번째는 어머니 생겼어. 첫 번째는 뭐였냐면 그래? 뭐가 우울한데? 이렇게 생각하시지. 이게 이제 공감 능력이 뛰어나는 사람이 답변을 한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답변을 한대. 두 번째는 뭐냐면 그래? 이거 같아. 그래? 그래서 뭐였지? 그래서 어쩌라고? 어쩌라고 내 친구 맞냐? 베프 맞아? 어쩌라고는 그래? 그 두 번째가 얼마야? 무슨 화분 샀는데? 무슨 화분 할 샀는데? 때마다 화분 사면 집에 화분이 넘쳐나요. 그 세 번째는 뭐라고? 세 번째는 뭐냐면 그래? 그래? 끝? 잘 한번 키워봐. 같이 하는 잘 한번 키워봐. 야 이거 친구 맞냐 이거 한번? 우리 어저께 이걸 좀 약간 다툼이 있었는데 나는 뭐 찍었냐면 나 이거 찍었어 이거. 근데 이제 여기 와이프님들은 이거 찍었어. 근데 이게 이제 공감형이네 공감형. 그냥 이거는 약간 이성형. 3번은요? 여기에 얘는 그냥 친구가 아닌 거지. 친구가 아닌 거지. 그래서 나는 화분 샀다길래 그래? 그러면 일단 궁금하지 않냐? 무슨 화분 샀는 게 좀 궁금하지 않냐? 일단 얼마인지가 아니야. 궁금하지 않아? 얼마인지 아니야. 어떤 화분을 샀는지 그리고 또 어디서 샀는지 안 궁금해? 궁금하죠. 딱히. 근데 이제 자기는 뭐냐면 아니 친구가 이제 우울해서 샀다는데 왜 우울한지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미 우울한 일이 일어났는데 미래는 어떻게 할 거가 아니 근데 듣고 보니 그렇더라고. 듣고 보니 그래. 우울하면 좀 어떤 게 우울한지 좀 물어봐야 되는데 나는 이게 더 궁금해가지고 너희들은 1번이야. 자기 1번이다 손. 그렇지 1번이 진짜 이제 공감 능력이 뛰어난 베스트 프렌드 친구를 잘 뒀어. 2번이다. 2번. 2번. 선생님이랑 뭐 똑같은데 3번이라는 거 손. 3번이다 손. 3번이다. 아, 3번은 당장 친구 사이를 친구 맞냐? 3번 친구 아니다. 그래서 재밌더라고. 나중에 근데 이게 하면 할수록 또 바뀐대. 막 어떨 때는 뭐 이렇게 나오고 어떨 때는 또 이렇게 한다더라고. 그래서 재밌더라고. 한번 집에 와서 시간 나면 한번 해봐. 재밌어. 어떻게 이거를 안 찍었다고 그렇게 가위바위보로 정해요. 가입하면 정하라고? 나는 궁금할 것 같아. 뭘 사는지 무슨 화분을 사는지 궁금할 것 같아. 근데 이걸 좀 차이가 있었는데 농담 반 진담 반. 자 연수 문제 2번 보자. 연수 2번 해야 되겠지? 자, 염소의 동위 원소는 염소의 원자 번호는 같지만 양성자 수는 같지만 전자 수는 같지만 중성자 수가 다른 그 다음에 물리적 성질이 다른 원소가 이렇게 두 개 존재한다. 질량수가 35짜리가 75% 존재하고 질량수가 37